응? 얘서 왜 안 오지? 얘서 뭔 얘기 있었나? 얘서 한번 물어봐봐. 저번 시간 서양윤리 이론 다 봤으니까 오늘은 동양윤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동양윤리 이론. 동양윤리 이론 파트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게 동양윤리 그러면 뭐죠? 유, 불, 도지. 태원아, 유가 뭐야? 유불도 유. 유. 유? 미? 유가 뭐야, 유? 유불도. 혜민아, 유. 동양사상 유불도. 유비. 불은 야, 니네 너 윤서야, 유교, 불, 불교, 도교, 이거 동양윤리, 동양사상이면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지 뭐. 사람 말하는 줄 헐. 그래, 유비, 불은 뭐야? 불은 유교, 불교, 도교지. 사상 세 가지, 동양사상, 유불도. 됐습니까? 유교, 불교, 도교. 먼저 유교 사상부터 한번 볼게요. 유교 사상가 그러면 누구 떠올라야 됩니까? 유교는 사상 학파를 뜻하는 거고요. 사상 학파. 유학사상, 유가 학파 안에 들어있는 사상가가 너희들이 알만한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있거든. 유학자. 윤서야, 유학자. 공자. 훌륭해. 공자. 그래, 공자. 또 맹자. 훌륭해. 맹자. 그지? 또 뭐 잘 하다가 왜 또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 공맹순. 해봐.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 봐봐. 뒤에 자자가 붙어 있죠? 이름이 다 같아요? 왜 다 똑같이 자라고 붙였죠? 저게 한자로 선생이란 뜻이야. 자가. 뭐라고? 공자, 공선생, 맹자, 맹선생, 순자, 순선생, 노자, 노선생, 장자, 장선생, 묵자, 묵선생 이런 얘기야. 알았어, 신자야? 신선생. 알겠죠? 한자야? 한선생, 석자, 석선생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가 선생 자자야. 그래서 공선생, 맹선생, 순선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학자 세 사람인데 돼요? 먼저 유학자들은 세상이 혼란한 이유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졌다라고 이야기해. 다시 한번 뭐가 타락해서? 도덕성이 타락해서 세상이 혼란해졌다.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혼란의 원인은 도덕성의 타락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지? 근데 봐봐. 사람이 갖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도덕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행동을 도덕이라고 말할까요? 태원아,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막 힘들게 막 올라오셔. 막 올라오셔. 너 앉아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때 도덕적인 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도덕적이라 그래? 그렇죠. 할머니 올라오시네.
자, 짜는 척 해봐. 알겠죠? 이런 걸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럴 때 기꺼이 할머니를 위해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걸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네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건네줄 수 있는 걸 뭐라 그래 우리는? 도덕이라 그래.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는 행위 이런 걸 도덕이라 그래. 이해됐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수능 시험 날이야. 친구랑 같이 택시를 타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거품 물고 쓰러졌어. 응급 상황이죠. 이때 택시를 돌려 내가 시험을 못 보는 한이 있어도 병원으로 택시를 돌리고 그 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래? 도덕적이라고 말해. 난 시험을 못 보더라도. 알겠습니까? 이거 실제 사례야. 그런 애 있어. 유튜브 안 봤어? 나오던데 그거. 알겠죠? 지 친구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바로 택시 돌려가지고 인공호흡 하면서 지 친구 살렸어. 이 새끼는 재수했고 그것 때문에. 알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도덕적이라 그래. 공통점. 힘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돈을 헌금. 그리고 지금 응급 상황에 내 친구를 위해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뭐해? 친구를 돕는 행위. 알겠죠? 이런 걸 우린 다 도덕이라 그래. 세 공통점. 우리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 다시 뭐라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래? 도덕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도덕은 뭐라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이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근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뭐로부터 나올까요? 공자가 한 말 한번 들어봐. 이런 거 딱 나오면 벌써 귀부터 딱딱 고리타고 내가 짜증나 이러지 말고. 알았냐 이 MZ들아. MZ가 무슨 미친년 지랄하는 약자라며. 그지? 나봐. 문 걸어닫지 말고 뭔가 이 사람이 훌륭한 뭔가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가 추앙하는 거 아니겠냐고.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 내 아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 어른을 공경할 수 있겠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해돼? 난 이거 100% 맞다고 봐. 야, 지부모를 막 두드러 패. 얘가 어른을 공경한다고? 아이고, 야, 지부모도 두드러 패는 새끼가 참도 어른을 공경하겠다. 그지? 지 형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새끼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걔한테 뭔 사랑을 기대하니? 사람에 대한 인애 정신을 어찌 기대하니 걔한테? 이해되죠? 바꿔 생각해 볼까? 지 부모 알기를 깎듯이 해. 알겠죠? 이런 애가 이웃 어른을 폭행한다고? 지 아버지 뻘을 막 때린다고? 지 부모 알기를 그렇게 깎듯이 하는 애가 못해 그렇게. 내 부모 어디 가서 그 꼬라지 당하는 거 생각나서 그렇게 못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 형제를 그렇게 아끼고 깎듯이 이런 애가 이웃을 막 함부로 대한다고? 내 동생 생각나고 내 형 생각나고 내 누나 생각나고 그렇게 못해 사람이. 알겠죠? 그거야. 그래서 지금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인 것 같아? 모든 도덕성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의 근거에 나오는 건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은 뭐로부터 출발해? 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싹을 틔우고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든 이웃을 내 부모를 사랑하든 이웃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면서 사랑의 정신이 확장돼 나가는 것이 이해돼요? 알겠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남는 어떤 사랑도 어떤 도덕도 있을 수 없어.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이게 공자가 하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공자는 세상의 혼란의 원인은 어디 있다? 도덕성의 타락에 있다. 그게 혼란의 모든 세상 혼란의 원인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덕성을 회복해야지. 다시 뭐라고? 도덕성을 회복해야지. 공자는 도덕성을 회복한 경지를 한 글자로 뭐라고 쓰게? 뭐라 할까 이거? 힘드네요. 어질인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어질인. 그죠? 인. 그 한 글자로 회복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회복된 도덕의 경지를 공자는 인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인. 알겠죠? 인. 이 인의 정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도덕성, 어진 마음, 인의 정신을 회복해내야 돼. 모든 이들이 서로가 이런 도덕성을 잘 갖추어, 그 도덕성 위에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에 다 함께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어. 모두가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를 대하듯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넓은 의미의 가족 같은 관계니까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공자는 뭐라고 불렀어? 대동사회라고 불렀어. 다시 뭐라고 불렀다고? 대동사회. 대가 무슨 대자겠어? 태원아, 네가 아는 대자 몇 글자 없을걸? 대. 큰대. 동. 같을 동. 어우러진다. 함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대동 그러면 크게 하나로 어우러진다. 우리 모두 한 가족처럼 크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걸 대동사회라고 불러. 아, 알겠습니까? 아,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공자는 이런 대동사회는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해요. 복지가 잘 실현되고, 뭐가 잘 실현되고? 서로 모처럼 어우러지는,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노인이 공경받고, 굶어 죽는 이가 없으며, 알겠죠? 서로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이상적인 대동사회라고 말해. 이해돼요? 그리고 대동사회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다 이런 얘기를 해. 말이 더럽게 어려워 보이지? 안 어려워.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부,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태어나 해봐. 군군 신신 부부자자 뭐라고?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부가 아비부자 아니야. 알겠지? 군주는 군주, 신하는 신하로서의 각자 자기의 사회적 직분에 맞는 덕을 갖춘다 이 얘기야. 얘들아,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과 신하가 갖추어야 할 덕이 같을까? 다르지 않겠니? 군주가 갖추어야 될 덕은 뭐야? 충이야, 충성? 아니죠. 군주는 충성을 받을 자지 충성이 자기의 덕목이 아니야. 군주의 최고의 덕목은 어떤 걸까?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냉철한 판단력 이런 거겠지. 신하로서의 가장 합당한 덕은 뭘까? 군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성실한 태도 이런 거겠지. 돼야 안 돼요? 아비로서 갖추어야 될 최상의 덕은 뭘까? 아비, 아버지. 자애로움이지. 자식에 대한 자애로움. 자식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은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이지. 이해돼요? 각자 자기의 사회적 직분 이름에 맞게 뭐하는 자기의 덕성을 잘 갖추어내는. 학생은 어떻고? 학생다워야지 이 새끼들아. 알겠죠? 선생은 선생답고 각자 사회적 직분에 걸맞게 덕성을 갖추어서 그 덕성 위에서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 말뜻 이해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풀 때 이렇게 풀어. 봐봐. 정명. 다시 보라고. 정명의 말뜻이 뭘까? 정은 무슨 정? 바를 정자고요. 명은 이름 명자니까 뭐에 맞게? 뭐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아따 힘드네. 정이 맞다. 뭔가에 들어맞다 이런 얘기고, 명은 뭐야? 이름이라고. 네 네임에 걸맞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이 새끼들아. 선생이면 선생답게. 알겠죠?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알겠죠?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들 이름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 이름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모두. 그 위에서 서로 어우러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처럼 모두 이상적으로 어우러지는 대동 한마당으로 우리는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뜻 속에 하나의 의미가 더 들어있어. 다른 식으로 풀어볼게. 군주가 먼저 군주다워야 신하가 신하다울 수 있으며, 아비가 먼저 아비다워야 자식이 자식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이게. 이건 무슨 소리인 것 같아? 잘 들어. 군주가 먼저 군주다워야 신하가 신하다울 수 있고요. 아비가 먼저 아비다운 모습을 보여야 자식이 자식다울 수 있다. 이 안에 지금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선후관계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덕을 갖출 때 누가 우선이다? 윗사람, 아랫사람. 윗사람의 본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내 말 이해됩니까? 윗사람은 개 젖같이, 아이고, 잠깐만. 윗사람은 삶을 아주 개 그지같이 살면서 애 보고 너 똑바로 살아 얘기하면 그 말이 씨알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알겠죠? 항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위에서 먼저 뭔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야 아래로 질서가 내려가는 것이지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질서는 어디서 어디로 잡혀가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덕을 갖추고 모범이 되고 이래야 할 자는 누구다? 윗사람들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알았냐? 국가에서 최고 윗사람이 누구야? 태원아, 국가에서 최고 윗사람이 누구야? 이 당시 춘추 전국시대거든. 이때 국가 최고 우두머리 윗사람이 누구야? 왕이지. 그러면 누가 덕을 갖추고 이름에 맞게 살고 이런 걸 누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돼? 왕이야. 공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본이 되고 가장 먼저 인을 갖추고 가장 먼저 이 그 이름에 맞게 걸맞게 살아야 할 자는 누구다? 왕이라고 이야기해. 실제로 일화를 보면요, 공자가 이런 일화가 있었어. 이때 당시 최고의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었으니까 공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후들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누구하고 얘기 나누면서 누구를 어떤 제후를 되게 높여줬다. 어떤 제후를 갖다가 되게 훌륭하다 막 칭송해줬다.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거든, 자기가. 내 말 이해됩니까? 공자가 제나랑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나라 제후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죠. 공 선생님, 어이쿠 제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보십시오 버선발로 왔습니다. 제가 멋지게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내가 환영식을 마련해놨으니까 가시죠. 공자를 모시고 간 거야. 알았죠? 그래갖고 환영식이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알겠죠? 제후가 그래도 자기도 좀 뭔가 생각이 있는 철학자랍시고 공자한테 한마디 던진 거야. 근데 공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꾸 서로 도둑질을 하고 서로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제후가 공자한테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우리 제후님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살피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군요. 훌륭하십니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야. 걱정하는 척하고 이제 그 얘기 던진 거야. 공자가 뭐라 그랬대요? 백성들이 자꾸 서로 도둑질하고 사기 쳐먹고 지랄을 하는데
태원아 멍 때리지 말고 이 새끼야. 안 보일 것 같지 너. 보여. 사람 졸라 무섭다? 초점 없으면? 알겠지? 나봐. 지금 서로 도둑질하고 자꾸 이러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뭐라 그랬대? 공자가? 제후께서 도둑질 안 하시면 됩니다. 제후께서 백성들 사기 쳐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랬대. 죽을 뻔했어요. 제후가 빵이 받았겠죠. 공자가요, 제 나라 들어가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었대. 그렇게 백성들한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뜯어먹는 거야. 제후놈 새끼가. 알겠죠? 제후놈 새끼가 백성들한테 하겠다 해놓고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사기 쳐먹은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지랄 떨지. 야, 아버지가 맨날 술 처먹고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구라에다가 애새끼한테. 알겠죠? 애가 뭐가 되겠니? 그 부모 밑에서 애가 바르게 크기를 바래? 바라? 그럴 리가 없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를 대놓고 면전에서 그냥 지른 이게 공자 성품이었어. 이해됩니까? 거르지 않아요. 질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법인데 제후 네가 지금 백성들한테 맨날 약속 하나도 안 지켜. 맨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붙여 세금을 막 사람들한테 강탈하듯 뜯어가 이지랄하는데 백성들이 무슨 뭐 서로 뭐 화목하고 서로 뭐 법도를 지키며 살기를 바래? 웃기고 있네 이 얘기야. 질서는 어디서 어디로 내려간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공자는요 항상 대동의 사회로 가기 위해선 누가 먼저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 국가 최고 우두머리 윗사람의 최고 윗사람 왕이 가장 먼저 갈고 닦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 수기 치인 또는 수기 안인 이런 말을 써. 잘 들어. 무슨 기 무슨 인 이런 말이 붙잖아요. 앞에 있는 기가 뭐야? 나 할 때 기자야. 나. 뒤에 이는 야 앞에가 나를 뜻하는 말이면 뒤에 있는 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겠냐? 다른 사람이겠지. 그럼 수기 치인 추기 급인 수기 안인 이런 말 할 때 다 똑같아. 앞에 있는 기는 나를 뜻하고 뒤에 있는 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수기 무슨 뜻이야? 나를 먼저 수양하고. 치인 치가 다스릴 치자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생각을 해라. 나를 수양하지도 않고 다스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수양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스릴 생각을 해라. 알겠죠? 다음 수기 안인 나를 수양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 안이 편안할 안자니까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나부터 수양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뜻이야. 같은 의미야. 그래서 나를 수양하고 사람들을 다스려라. 나를 수양한 자만이 사람들을 편안히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 안 됐어? 됐지. 이게 뜻하는 게 뭐라고? 누가 먼저 도덕성을 갖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야? 왕이 먼저 자기부터 다스리고 자기부터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스릴 생각을 하라고. 지는 아주 잣같이 살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래봐야 절대 편안해지지 않아. 올바르게 다스려질 리도 없고. 이해됩니까? 지는 맨날 점집 다니고 지는 맨날 술만 퍼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백날 뭐 얘기해봐야 백성들이 뭐 하겠냐? 그러니까 계엄이나 하고 자빠졌지.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맨날 술 퍼먹고 다녔다면서요? 술 퍼먹고 다니는 거 뽀록 날까봐 맨날 빈차를 보냈다며 그렇게. 청와대에다 빈차를 보냈대잖아. 출근은 2시쯤 하고. 근데 8시 이미 차는 들어갔대. 근데 그 차는 빈차였대. 와 미치겠다. 알겠죠? 맨날 그 지랄 던 거야. 어떻게 알았게? 그거 어떻게 알았게?
밑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은 다 한 거야. 모르겠냐? 경비가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모르겠냐? 그 밑에 있는 비서실로부터 말이 안 나오겠냐? 야, 그럼 비서들이 열심히 일하겠냐? 장관들은 열심히 일할까? 그잖아.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은 거야, 제대로. 윗대가리가 그 지랄하고 자빠졌으니까. 이해돼요? 니네 반에서 선생님 닐리만 뭐 장난질 치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맨날 핸드폰 질만 하고 그 애새끼 맨날 자습만 주고 그 지랄 떨어봐. 애들 개판나 이거. 간단하거든. 알겠죠? 선생님 수업에 그렇게 안 해봐. 열심히 가르치고 알겠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항상 본을 보이고 그래봐. 애들 개판 안 나. 알았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지가.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숙이 치인 숙이 아닌 그러면 누가 먼저 갈고 닦는 게 우선? 최고 우두머리 왕이 스스로 자신을 갈고 닦는 게 우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생각을 해라. 그래서 최상의 통치는 뭐라고? 성인 군자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야. 잠깐, 성인 군자란 말이 나와서 야, 우리 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 인간으로 꼽는 게 뭐야? 인의 정신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이상적 인간.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해내는, 정명을 잘 수행해내는 이런 이상적 인간을 성인 또는 군자라고 불러. 유학에서. 이 이상적 인간상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성인 군자의 자질을 나를 수양해서 성인 군자 자질을 갖춘 사람이 통치를 해야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멋진 양반이야. 그 다음 공자는 항상 얘기해. 법을 앞세워 다스리는 통치를 되게 싫어하거든, 이 양반. 뭐를 앞세우는 통치? 법을 내세우고 앞세우는 통치를 싫어해. 통치를 할 때는 뭐를 앞세워 통치해야 된다?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지 법을 앞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덕치를 강조했어. 그리고 법치를 경계했지. 이건 또 뭘까? 잘 봐. 니네 법이라고 하는 건 뭐인 것 같아?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 들어봤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 우리 도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웃을. 네가 아는 도덕 해봐, 태민아. 태원아. 이웃을 짓밟아라? 갈아 마셔라? 그럼 이웃을 돕는다.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라. 알겠죠? 됐습니까? 돼, 안 돼? 또 살인. 태훈아, 네가 아는 도덕은 뭐야? 살인. 하지 마라. 막 저질러라 이런 거 아니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맞죠? 어른을 짓밟아라? 어른을. 네가 아는 도덕은 뭐냐고, 어른을. 존경하라. 아니, 존경까지는 그래도 어른을 공경을 해야죠. 존경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른을 공경하라. 맞죠? 존경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돼요, 안 돼요? 되죠? 야, 이런 등등등의 것들이 뭐예요? 도덕이야. 근데 이런 수많은 도덕들 중에서 말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도덕은 어떤 거죠? 필수적인 거? 절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야, 이런 것들은 어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이야.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알겠죠?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야.
다른 것들은 지켜지면 좋긴 한데 다른 것들은 어때? 필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권장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꼭 필요한 필수적인 거란 말이지. 알겠죠? 이런 최소한의 도덕이 최소한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여기에다가 뭐를 부과한 거야? 강제력을 부과한 거야. 뭘 부과한 거라고? 그러면 뭐가 돼? 법이 된단 말이야.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살인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도둑질한 자는 뭐 이 새끼들아 5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거. 이해돼요? 근데 다른 데다가 붙여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야, 이거 좀 어때? 괜찮아? 너한테 적용해 줄까? 이웃을 돕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때? 시발이죠.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알겠죠?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어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을 위해 사회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도덕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강제력을 부과해 놓은 게 뭐예요? 법이라고. 법은 뭐라고? 도덕의 최소한. 다시 뭐라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강제력을 부과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켜야 되는 도덕에다가 강제력을 부과해서 최소한의 안정된 세상을 꿈꾸는 게 법이야. 그걸 이루어내고자 하는 게 법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자꾸 법을 지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법으로만 판단하려고 들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버리게 돼요. 최소한의 도덕을 넘어서는 조금 더 숭고한 도덕까지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꿈도 꾸지 않고요. 요거만 지키면 망고땡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어. 법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다시 뭐라고? 법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사람들은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뉘우치질 못하게 된다. 다시 뭐라고? 법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뉘우치질 못하게 된다. 이 명언이야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 볼게. 법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는 세상이야. 다시 뭐라고? 막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라. 이웃을 내 가족처럼 아껴라. 이런 도덕 이런 거 말고 항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절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만을 강조한다고. 그런 세상이야.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걸어가요. 편의점 앞에 아저씨 한 사람이 한겨울인데 지금 영하 8도거든? 근데 여기서 누워있어. 술 취해가. 아저씨 누워있어 아저씨가. 알았죠? 어때? 아유 저러다 얼어 죽으실 텐데요. 지나가요. 다음 사람도 지나가요. 윤서도 지나가요. 태원이도 지나가요. 다 그냥 지나가요.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거야. 행인이 얼어 죽었대. 근데 CCTV를 봤더니 충격이래.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100명이 넘어. 한 명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거야. 실제로 나왔던 이거 뉴스야. 중요한 건 이때 여기를 지나갔던 얘를 포함하여 이 100명은 내가 어저께 신고를 했더니 미친놈의 새끼 내가 얼어 죽을 때까지 나 뭐 했니? 나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면 어쩜 내가 이러니? 이런 반성한 놈 있을까요? 법을 앞세우는 세상에서 그런 거 반성 못해요. 얼어 죽을 줄 뉴스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나 비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법을 어겼어, 내가 뭐 제 부모야? 내가 무슨 경찰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무슨 뭐 책무가 있는 경찰도 아니고 내가 119 구급대원이야? 나한테 뭐라 그래? 웃긴 새끼들이야.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내가 뭐를 했어? 사람 이지랄 떤다니까. 법을 너무 강조하는 세상이 되면요, 사람들은 법만 지키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법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덕에 강제력을 조금 부과해 놓은 게 법이고, 최소한의 안전한 세상 정도를 지향하는 거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람이. 알겠죠? 근데 너무 법을 납세우고 너무 법만을 강조해버리면 사람들은 법만 지키면 망고 땡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법을 너무 강조하는 세상은 따뜻해지질 못해. 최소한의 법만 다 지키고 끝내려고 하죠. 이해돼요? 얘들아,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은 줄 알아. 그래도 이런 유학사상 같은 게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 이런 의식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따뜻한 거야. 외국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 얼어 죽는 사람 태반이고요. 옆집에서 뭔 지랄이 나도 신경도 안 쓰는 게 외국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외국에서는 밤늦게 못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정말 신기해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여자애들이 스커트 입고 돌아다녀. 외국 같으면 인생 종친 거야, 걔. 아저씨 나 같은 사람도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알겠죠? 집에 도착해보면 그냥 속옷바람이야. 다 가져갔어, 애들이. 외국은. 어떻게 그래? 우리나라는 택도 없어. 알겠죠? 술 처먹고 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 야, 윤서야, 너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한번 해봐. 깍 소리 질러봐. 아저씨 다 튀어나와. 너 곳곳에 뭐야? 이러고 아저씨 다 튀어나와. 누구야? 우리 동네 아저씨도 멋지다니까. 오지랖도 넓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도덕이 살아 숨쉬는 세상이야. 그래도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유교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외국은 스치듯 소송한다면서요? 옷깃만 스치면 소송이래. 외국은 모든 걸 다 모루만 해결하려고 그래. 그렇죠. 법만을 앞세우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런 관념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야. 법만 지키면 끝이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 끝나, 애들이.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걸 언제 얘기했다고? 기원전 500년경 공자가 말했다고. 법을 너무 앞세우고 강조하면 모든 옳고 그름의 가치는 법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돼, 사람들은. 최소한의 도덕에 강제력이 부과된 법적으로 판단하고 법적으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이런 어떤 숭고한 가치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는 도덕으로 통치하는 것을 강조했고,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를 뭐했어? 끊임없이 경계했다고. 이해되냐? 그리고 법으로 다스리는 이 법치를 뭐라고 불렀게? 도덕을 자칫 망가뜨릴 수 있는 정치다. 그래서 법치는 이코로 패도 정치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다고? 패도가 무슨 뜻이게? 망가뜨린다. 뭐를 망가뜨린다? 도덕을 망가뜨리는 게 법이다. 법치다. 법을 강조하는 통치는 필시 도덕을 망가뜨리는 패도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어. 이해되냐? 알았지? 아직도 생각나. 인천대학교 법학과를 썼던 학생이 있어요. 인천대 법학과를 썼어. 면접 전형으로 썼거든. 성적은 택도 없어. 근데 자기는 안 가겠대, 그런 데 아니면. 그래서 인천대 법대를 썼거든. 면접 전형이야. 면접을 봐야 돼. 면접 뭘 볼까? 선생님, 저 면접 대비 좀 해주세요. 내가 딱 두 가지 얘기했어. 자연법 사상과 실정법 사상에 대해서 준비시켰고, 또 하나가 뭐야? 법과 도덕의 차이점이야. 지금 얘기한 이거. 돼요? 그 중에 이거 나왔어. 쫙! 알겠지? 돼요? 도덕은 법보다 숭고한 가치를 지향하고 더 많은 포괄적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에 강제력이 부과된 최소한의 사회 안정 정도를 추구하는, 알겠죠? 그게 바로 최소한의 도덕인 법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너무 앞세우고 강조하게 되면 모든 옳고 그름의 가치의 기준이 법으로 축소되어 도덕적 숭고함을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옛말의 공자는 법을 너무 앞세우면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법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정된 세상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법이 너무 강조되고 법만이 너무 중시되는, 그리하여 최소한의 도덕만이 지켜지고 숭고한 도덕들은 모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붙었죠. 합격! 당연히 가죠. 이런 거 왜 묻는지 알겠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법은 강제력이 있는 거고 도덕은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끝. 아웃! 알겠죠? 야, 그 초딩들 하는 답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좀 할 때, 항상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국어 비문학을 하든 논술을 하든 면접을 하든 몸 대화가 통하는 것이지 생각이 깊이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정리됐나? 좋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세상의 혼란의 이유는 뭐다? 도덕성이 타락해서 혼란해지는 거다. 이게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을 회복하고 우리는 대동의 한마당으로 어우러져야 할 텐데 이때 대동사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이상적 세상에서 어우러지려면 각자의 이름에 맞는 정명을 잘 지켜내야 하고요. 이름과 분수에 맞는.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군주는 군주답게. 그리고 서로의 덕성을 갖출 때도 순서가 있대요. 누가 먼저 덕을 갖추는 게, 윗사람이 먼저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니까요.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 뭐라고요? 수기, 치인. 수기, 아닌. 나를 먼저 수양하고 사람들을 다스려라. 나를 먼저 수양한 자만이 사람들을 평안히 다스릴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왕이 먼저 성인군자 자질을 갖출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대 법을 너무 앞세우는 통치 이런 것들은 항상 경계해요. 알았죠? 법을 너무 앞세우고 통치하려다 보면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뉘우치지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법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도덕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최소한의 도덕인 법만 남아 사람들은 도덕적 숭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았나?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인의 실천 방법. 다시 뭐라고요? 인의 실천 방법. 이 도덕성 인을 실천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도덕성 인을 실천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되죠? 아까 얘기했죠? 인은 도덕성이에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도덕성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도덕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또 얘기해야 돼. 내 아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 어른을 공경할 수 있을 것이며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도덕성 인의 출발은 가족적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누구부터 사랑하는 것? 네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라고. 알았냐 이 불효자들아? 집에 가면 맨날 엄마 부엌대기 시키고 이 새끼들이. 아니 니들 빨래는 좀 넣어놔. 빨래 개놈은 좀 갖다가 좀 하고 좀 집에 청소도 좀 돕고 이 새끼들아. 무슨 가정부야? 엄마가 다 해가지고 니들 빨래고 빨래까지 개놓으면은
뭐해? 그거 넣어놓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드니? 그래 안 그래요? 엄청 고마운 거 아니야? 응? 놔줘, 먹여줘, 눈치 봐줘, 빨래해서 개줘, 그거 갖다 넣어줘, 돈 대줘, 알겠지? 욕 다 처먹어줘. 야, 진짜. 그냥 태어나. 그지? 빨래 좀 개구 새끼야. 아침 청소 좀. 어? 왜? 한다고? 네가? 전화해서 물어본다 내가 엄마한테. 나봐. 그래서 인의 실천 방법이 첫 번째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뭐 부모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효, 형제에 대한 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다시 뭐라고? 효, 제, 효, 제. 부모에 대한 효, 형제에 대한 우애, 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알겠지?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걸 뭐 하라고?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라고. 다시 뭐라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라고. 아,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문제야. 공자는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이 사랑하라 말하였다.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였다. 야, 논리를 잘 봐.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야 이게 확장될 수 있다며.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똑같아? 아니야. 이거 분명 차이가 있기는 해. 이해되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없이는 남은 아예 사랑하는 생각조차 하기도 어렵대. 무슨 얘기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공자의 이런 사고방식을 별애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별애. 별애 무슨 뜻일까? 구별이 있는 사랑이야. 내 가족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 이해돼요? 이게 엄청난 패단을 나중에 가지고 오기도 하지. 봐봐. 그 패단이 뭐야?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의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패단. 연고주의 이런 거죠. 연고주의가 뭐죠? 연고주의가 뭐야? 가족이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로 서로 얽히고 설킨 게 연고주의 아니야. 우리나라 이런 거 커 작아? 크지? 태원이 너 왜 좋은 데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대학교. 말해 그냥. 가고 싶은 거. 어디? 안양대 갈 거야? 그럼. 저 모건대? 대전에 있는 거? 그럼. 한라대? 공기 좋다 그러더라고. 해발고도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럼. 꽃동네 현도대? 그럼. 뭐? 국민대? 그래도 경기대는 가야 돼? 왜? 경기대 가려는 이유가 뭐야? 왜 꽃동네 현도대 안 가고 경기대 가려고 그래? 야, 그래도 그 정도는 나와야 뭐 선배들이 좀 땡겨주고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경기대 교수가 진짜 너무 잘 가르친대냐? 너 경기대 교수님 알아? 야, 경기대학교 교수님이나 한라대학교 교수님이나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 똑같아. 누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어딨어.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 명찰 달라고 가는 거고 선후배 연고 그거 달라고 가는 거지, 이 새끼들아. 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들이 연대고대 왜 갈라 그러는 거야? 어? 다 학벌 달라고. 그래서 선배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거 하려고. 연대 간판만 달고 나와도 선배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연대 출신이라고 다 뽑아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아,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 학연, 혈연, 지연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그 패단이 사실 뭐로부터 와? 유교적 의식에서 오는 것도 있어. 알겠죠? 분명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세상으로 확장시키라 말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정신이 있다 보니까 알겠죠? 내 형제, 내 부모가 우선이다. 이런 정신이 있다 보니까 혈연 중심의 어떤 그런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경향이 되게 큰 단점이 있기는 해. 알겠지? 근데 솔직히 논리가 이해는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뭐 내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남부터 어떻게 사랑해? 난 솔직히 공자 생각 뭐 무시할 수 없다고 봐. 알았지? 효제 그다음 충서. 다시 뭐라고? 이 두 가지 정신도 강조하거든. 충서. 충이 뭘까? 잘 들어.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 이게 충자야. 윤서야, 무슨 충자야? 몰라? 헐. 그러니까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그죠? 아니야? 국가에 대한 충성, 상급자에 대한 충성 이런 거 아니야? 왕에 대한 충성,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한자 그대로 풀어볼게요. 아, 이 충자를 법가 세상가들이 풀 땐 너처럼 풀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충자는 가운데 중에 플러스 마음심이죠. 그럼 뜻이 뭐야? 마음에 뭐가 있다? 중심이 있다. 마음이 가운데 있다. 마음이 중심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뭐가 없다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야, 우리는 어떨 때 내 마음의 동요와 흔들림이 없을까? 내일 시험인데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요동쳐. 아 씨발 이래도 되나? 계속 마음이 불안해. 게임은 하지만 눈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다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어때? 태연해? 불안해. 흔들림이 커. 이해돼요? 엄마하고 한 약속을 지켰어. 시험 기간 때 열심히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충실하게 공부하고 있어. 마음에 흔들림 있어 없어? 없어. 집에 갈 때 걸음부터 당당해.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딱 들어가지. 알겠지? 게임하고 들어가면 어때? 저희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들어가는 거지. 벌써 다르다니까 태도가. 엄마가 니네 눈빛만 보고 알죠? 저 새끼 놀다 왔구나. 뭐 하다 왔구나. 다 한다고. 딱 보여. 눈빛에서 딱 보여. 뭔 얘기인지 알겠죠? 충은 충실함을 뜻해. 다시 뭐라고? 충실함.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충실함. 다시 뭐라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충실함을 뜻하는 거야.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 해야 할 일에 어긋남이 없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알겠죠?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다음 선은 뭘까? 이게 같을 여자거든. 다시 뭐라고? 같을 여 이퀄 같을 여자야. 알겠죠? 이건 마음심자죠. 무슨 뜻일까? 이게 선대, 이게 선대. 서의 뜻이 뭘까? 마음을 같게 하다. 다시 뭐라고? 마음을 같게 하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미루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제일하면 어떨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역지사지의 정신도 포함된 개념이야. 항상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내 마음에 미루어 내 마음에 비추어 생각하라고. 아,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야, 친구 방금 전에 대학 떨어졌어. 알겠죠?
근데 친구 앞에 가가지고 야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나 어저께 붙었잖아. 그럼 친구가 뭐 하겠어요? 그래 같이 가긴 하겠죠. 축하해. 근데 얘 마음이 어떨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나라면 어떨 것 같은지. 난 방금 전에 불합격 소식 들었는데 저 새끼 집 저기 붙었다고 지금 술 먹으러 가재. 알았죠? 응. 친구니까 같이 가서 축하는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축하가 말이 나오겠냐 입 밖으로? 그죠? 조용히 뭐 해주는 게 같이 기다려주는 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친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어? 먼저 내가 얘기를 하도 야 너 붙었다며? 야 술 한잔 내가 사줄게. 친구가 먼저 뭘 해주는 게 야 나는 그래도 되긴 했지만 너 아직 아니잖아. 좀 기다려. 내 나중에 너 되면 그때 같이 먹자. 알겠지? 이해돼요? 대신에 정말 힘들거나 그러면 내 옆에 같이 있어줄게. 고맙지 않겠니?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요. 내가 쟤라면 어떨까?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대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나라면 어떨까? 말뜻 이해돼요? 진짜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요.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이런 자세로 너희들 스스로 인격을 다지며 살아가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다 쟤는 성품 품성이 아주 훌륭하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는 법이거든. 알았지? 의사가 된 친구가 있어. 응? 환경미화하는 친구가 있어. 만났어 둘이. 되죠? 여기는 연봉 얼마? 3억 정도 되죠. 여기는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둘이 만난 거야. 알겠지? 니네가 의사라고 생각해봐. 어떡할래? 난 3억인데 쟤 4천만 원밖에 못 벌어. 연봉. 애들 뭐 이렇게 뭐 학비 대고 뭐 하고 하면 남는 것도 없을 거야. 그죠? 친구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오늘 밥 살게. 가자. 내가 뷔페 내가 쏜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급 뷔페 1인당 20만 원짜리 내가 쏠게. 가자. 그럼 이 친구 어떨 것 같아? 아싸! 이러고 갈 것 같아? 20만 원이래 한 끼에. 나 엊그저께 애 학원 다니는데 원비 19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나 그 돈 없었고 못 보냈는데 시발 한 끼로 20만 원 태우겠다는 거야 지금 제가. 알겠죠? 먹는 건 좋긴 한데 그게 목구녕으로 넘어가겠냐? 무슨 생각 들 거 같냐? 돈 갖고 자랑질하는 거야. 차라리 돈으로 주든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들 것 같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이해돼요? 응. 그러면 의사 친구는 환경미화원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돈으로 줘. 야, 나 돈 많이 벌었어. 야, 여기 있어 돈. 200만 원. 이거 너 가져. 그럼 좋아하겠냐? 친구가? 환경미화원 친구가? 그래서 거지한테 적선 아니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 지금 돈 잘 번다고 유세야 지금? 그 씨발 어떡하라고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네가 환경미화원이면 친구 의사 친구 뒀을 때 의사 친구한테 뭘 바라겠냐? 200만 원 돈 주길 바라겠냐? 그럼 아 그래? 200만 원 막 돈 막 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진짜 그런 걸 바래? 내가 바라는 건 난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사라며 친구가. 그럼 나 아플 때 그래 진료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친구니까 더 꼼꼼히 잘 봐줄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도 의사잖아 걔가. 내 친구가 내 친구 의사 친구 있는데 내 친구가 잘 봐줄 거야. 그럴 때 뭐 해주는 좀 더 꼼꼼히 봐주는 날 이 정도면 되지. 뭘 돈을 줘.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냐고 지금. 자존심 상할 일이지 그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거야. 의사 친구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옛날에 그 가고 싶은데 못 갔던 데 있잖아. 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때는 참 우리가 돈 없어서 뭐 가지도 못하고 그랬었어. 여기 쿠쿠 골드 내가 그거 쏠 테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네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데리고 왔잖아. 거기 한번 가자. 알겠죠? 그건 부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억도 있는 공간이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갔던. 알겠죠? 야 이건 내가 쏠게. 괜찮지? 가자. 가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한마디 건네는 거야. 야, 너 건강검진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너 건강검진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한마. 응. 야, 친구 우산데 너 딴 데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나 진짜 삐진다 너. 니네 집안은 내가 다 할 거야. 주치의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와. 니네 집안 아픈 건 내가 다 책임질게. 눈물 나니 안 나니? 이거야. 진짜 누군가를 대할 때 인간답고 이 사람이 훌륭하다 말할 수 있는 인격체를 갖췄 아주 아름다운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서의 정신은 뭐라고? 내 마음에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야. 미치는 게 크레이지가 아니고 도달한다고. 이해돼요? 내 마음에 미루어서 생각하고 미치면 되는 거야. 항상 이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어떻게 해야지 제가 너무 기분 상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지. 그냥 내가 쟤라면 나한테 어떤 거를 원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걸 해주면 돼요. 내가 쟤라면 이런 거 싫을 것 같아. 그런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이 네 가지의 덕목을 갖추면 훌륭한 인간 아니냐? 내 부모, 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싹 튀어내. 그리고 항상 뭐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누굴 대하든 내 마음으로 미루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미치려 해. 알았지? 이해돼요? 한 번만 다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사랑하는 효제의 정신의 기초에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확장시켜내고 부끄러움이 없이 항상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으로 미루어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대해 항상. 어긋남이 있겠냐 없겠냐? 실수가 있겠냐 없겠냐? 모든 이가 봐도 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재우는 아름다운 인격체 모습 아니겠냐 이게. 알았지? 이런 걸 갖추라는 거야. 그러면 최상의 도덕성, 최상의 인품이라 할 수 있는 인애덕은 갖추어진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 돼. 예. 다시 보라고? 예. 예는 뭐야? 예법이야, 예법. 다시 보라고? 예법. 예절과 같은 예법이야. 사람이 말이지. 아무리 좋은 마음과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해도 일정한 형식에 맞게끔 행동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 손치더라도 말이지 이게 서로의 약속과 서로의 걸맞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표현되기 어려운 법이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친구 부인이 있는데 너무 반가워. 내 친구 늦지막히 데려가서 살아주겠다고 하니 내 친구 마누라 될 새 신부 여자가 우리 재수 씨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뭐 했어? 첫 만남에 재수 씨 이제 친구 소개시켜 준 거지. 나 결혼할 여자야. 소개시켜 준 거지. 너무 반가워서 뭐 했어? 볼에 키스를 했어.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예법으로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속 합의에 의하면 이건 어때요? 죽탱이 날아갈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도 이게 사회적 약속에 걸맞게 외형에 걸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란이 생기는 법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법을 좀 갖추어내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효제 충서를 통해서 뭐 해? 내면에 갖추어야 될 내면의 덕을 잘 갖추어내야지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면의 덕을 잘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을 사회적 약속에 걸맞게 띠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한다고? 외형적으로 갖춰야 될 외면의 덕이라고 하지. 알았지? 이것까지 잘 걸맞게 표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고 아름다운 거지. 그리고 말하는 게 극기복례라는 말을 써. 뭐라고 쓴다고? 극기복례. 극기복례는 잘 들어. 효제하지 못하고 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윤서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 있어? 무화과. 근데 너 마트 같은 데 가면 무화과 많은데 한번 사드려 본 적 있어? 네 용돈 많이 있잖아. 설날 때 돈 받는 거 꽤 많잖아. 설날 때 너 돈 안 받아? 엄마한테 주는데요. 엄마한테 다 줘? 네. 그럼 용돈 생긴 거 있잖아. 저 엄마 카드 쓰는데. 그 엄마 카드로라도 무화과 한 번이라도 사다 준 적 있어? 아니요. 꽁돈 생긴 거 한 번 사준 적 없죠? 네. 왜 안 해요? 엄마 좋아하는데? 어, 가끔 한 번이라도 사주지.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왜 안 사줘? 근데 왜 안 사줘? 그러게요.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잖아. 네. 그거 사주면 네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아, 쉽게 말하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욕심 때문에.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효제, 충서 이런 거 못하는 이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내고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기는 이기심이야. 사욕, 나의 개인적 욕심,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그리고 진정한 이기심을 극복해야 내면의 덕을 잘 갖추어낼 수 있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돼. 예법에 맞게 행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항상 얘기해. 이기심을 극복해야 효제 충서를 갖출 수 있으니까 이기심을 극복해 내면의 덕을 갖추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면 세상은 바로잡힌다. 극기, 복례 이런 말을 쓰죠. 이해됩니까? 극기복례는 풀면 뭐라고?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라. 다시 뭐로 돌아가라?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라. 왜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 뭐냐면 진짜 어른을 공경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이 껍데기뿐인 인사만 해. 학교에서 많이 하죠. 선생님들끼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안돼 이제 안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죠? 야 이 새끼야 그따구로 인사할 거면 하지 마.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진짜 선생님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선생님을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인사가 아닌 그냥 껍데기뿐인 형식만 예를 택하는 거야. 이런 건 의미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이해돼요? 사장님한테 인사해. 사장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면서 뭐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새끼 어저께 나 그렇게 갈구더니 확 가다가 넘어져 뒤져버리세요. 이게 좀 무슨 인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예법은 의미가 없는 거지. 껍데기뿐인 예만 행하는. 알겠지? 그 가식적인 이런 건 안 되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들을 버리면 내면의 덕을 잘 갖추어서 이 내면의 덕을 담아 진정으로 잘 표현되는 그런 예로 돌아갈 수 있을 거거든 우리. 알겠죠? 워낙에 공자가 살던 시대 때 껍데기뿐이 예만 행하는 일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기복례 그러면
이기심을 극복하여 내면의 덕을 잘 갖추어서 진정으로 내면의 덕을 담뿍 담아서 표현되는 진정한 예로 돌아가자.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나요?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공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공자가 워낙에 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그 최고 철학자였으니까 공자한테 이것저것 참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이 던집니다. 어떤 질문 많이 던졌을까요? 너네는 이런 대철학자가 살아있다면 뭐 물어보고 싶어? 난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귀신이 있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알 것 같지 않아? 왜이 이 정도 사람이면, 그죠? 실제로 공자한테 많이 묻습니다. 공자 뭐라 그랬게요? 귀신이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 일을 내 어찌 알겠느냐? 이게 공자가 했던 대답이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킬 생각이나 헤이 빙시야. 뭐 죽은 사람 얘기 무슨 뭐 뜬구러미 얘기 하지 말고. 난 관심도 없어. 사후세계 죽고 나서 귀신이 있나 난 이런 거 관심조차 없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 이거 안정시킬 생각이나 하세요. 알겠죠?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공자는 철저히 무슨 사람이다? 현세지향적인 인물이다. 다시 뭐라고? 현세지향적. 현실 삶에만 관심이 있어. 죽고 나서의 세계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래서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 일을 내 어찌 알겠느냐. 이런 반문을 던지거든요. 알겠죠? 이런 걸 통해서 죽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2단원 첫 번째 파트 이 내용 그대로 나올 거야. 알았지? 공자는 죽고 나서 세계에 큰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았지? 다음에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 군자는 재화의 많고 적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고민해야 된다. 다시 군주는 뭘 고민하라고? 군자, 성인군자 이 군주,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 재화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고민하지 말라고. 뭘 고민해라? 얼만큼 공정하게 재화가 분배되어 있나를 고민해라. 니네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의 대다수는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질 못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불거져 있나요?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노숙자도 다 돈이 나와. 혹시 강남순 힘센 여자 강남순 이거 봤나? 거기 보면 노숙자로 나오지. 주우재하고 얘네 맞죠? 걔네 어디 가면은 몇 시에 밥 무료급식 나오고 어디 가면 뭐 어디가 메뉴가 더 좋고 맞죠?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하고 노숙해도 사랑의 집이라고 다 받아주고요. 알겠죠? 무료급식소가 그냥 도처에 깔려 있어. 알겠죠? 그것도 너무 조금 줘. 더 달라면 더 줘, 이 새끼들아. 알아듣고 있죠? 야, 진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재화 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공정하지 못한 분배 때문에 그런 거야.
의사는 3억씩 벌고 환경미화원은 4천만 원씩 버니까 이 격차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 공정하지 못한 분배. 내 말 이해되죠? 그거야.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근원을 잘 이때부터 지적하고 있어. 어느 사회든 재화가 많고 적은 총량이 많고 적은 건 문제가 안 된다. 뭐가 문제나? 공정하지 못한 분배가 문제가 된다. 알아듣겠죠? 니네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사회적 갈등이 더 적을지도 몰라. 왜? 걔네는 소득 격차가 별로 없거든. 다 같이 거지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지도 몰라. 사실 우리보다도 오히려. 물론 뭐 절대적으로 빈곤층들이 많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공정하게 사람들이 분배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알겠지? 재화가 총량적으로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해돼요? 우리나라 가끔씩 보면 그런 정책 펴는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게 급선무다. 지금의 이런 저성장 기조를 유지해 가지고는 우리 이 5천만 국민 먹고 살 만한 이게 안 된다. 되지.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나라 경제 캐파가 더 커져야 된다. 이러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개소리 떨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캐파가 부족해서 이런 것 같아?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인해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재용 돈 많이 벌죠? 얼마나 벌까요? 매년 조 단위로 불어난대요. 무슨 단위로 불어난다고 재산이? 조 단위로 불어나요. 조. 왜요? 이재용은 선생님보다 노력을 많이 했나요? 살면서 나보다 노력 많이 했어요? 난 노력을 안 하고 사니? 그럼 나보다 똑똑해? 글쎄요. 나는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맞죠? 나보다 사회적 기여도가 더 높아? 왜요? 걔 왜 이렇게 많은 재산 갖고 있죠? 아, 휴대폰을 걔가 만들었어? 그 휴대폰을 지가 차렸냐? 그거 왜 가졌지? 그죠? 아빠가 이건이요. 태어났더니 아빠가 이건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난 태어나더니 아빠가 김익태씨야. 나 우리 아빠 싫어하지 않는데. 알겠죠? 이게 말이 돼?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사회적으로. 이해되죠? 개인의 노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그냥 태어났더니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났냐에 따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너희들은 1조 원이라는 소득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봐. 1조 원이면 그냥 100살 산다고 치자. 다시 뭐라고?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치자. 알겠죠? 그럼 1년에 얼마씩 써야 100조 원이야? 미친 것들아. 100조 원에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1000억이죠.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100살까지 산다 치면 1년에 100억씩 써야 돼. 다시 얼마씩 써야 된다고? 1년에 100억씩 써야 돼. 1조 원만 있어도 100억씩 써야 돼. 1년에 100억. 알았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100억을 쓰려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돼? 야, 하루에 1억씩 쓰면 얼마야? 하루에 1억씩 쓰면 360억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 하루에 5천만 원씩 쓰면 그러면 하루에 한 3천만 원씩 쓰면 대략 비슷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야, 니네 하루에 3천만 원 쓸 수 있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며칠 쓰겠지.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 못 써 이거. 하루에 매일같이 3천만 원씩 이거 돈 쓰려면 졸라 부지런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매일 차 한 대씩 사면 되죠. 야, 니네 매일 차를 한 대씩 산다고 생각해봐. 힘들어, 안 힘들어? 졸라 피곤해, 그거. 아, 씨발, 오늘, 일어나야 돼. 또 차 사러 가야. 나 지겨. 또 사야 돼. 나 미치겠. 나중에 힘들어서 못 일어난다니까. 오늘 하루만 안 사고 쉬면 안 될까? 이 지랄한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야,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이 돈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 20만 원짜리 뷔페 3끼 먹어봐야 100만 원도 안 나와. 맞지? 최고급 뷔페가 20만 원이거든요. 알겠죠? 그 하루 3끼를 갖다 다 처먹어도 하루 3끼가 어떻게 먹어요? 배 터져서. 알았지? 좋아, 한 접시씩만 먹는다. 최고급 뷔페에서. 그래도 하루에 60만 원밖에 못 써. 하루에 3천만 원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이거 합당한 소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1조 원이 다가 아니잖아. 1조 원은 매년 불어나는 돈이 1조 원이라고 얘가 지금. 알겠죠? 가지고는 이제 몇십 조인데 몇십 조. 아마 이재용이는 매일같이 하루에 알겠죠? 한 몇 억씩 써도 이거 다 못 쓸걸? 피곤해서 못 쓴다니까. 알았죠? 꼭 쥐고 있는 거 봐. 지가 이래 노력해갖고 얻은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또 동경하고 있어. 또 이재용 또 첫째 아들이 무슨 이재용 아들이 군대 입대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고 제 지랄을 떨고. 나도 시발 갔다 왔어. 나도. 나갈 때 그렇게 좀 해주지. 맞아요, 틀려요? 그지 않아? 뭐 그렇게 물고 빨고야? 물고 빨고는.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가 가는 거지. 알겠지? 장교를 편하게 입대했더만. 자, 봐요. 그래서 공자는 항상 세상에 바로 서려면 뭐가? 재화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얼마나 공정하게 잘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가 첫 번째로 군주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국가 과제는 공정한 분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현실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공자는. 이해됐어? 다음이야, 맹자. 맹자가 살던 시대는 공자보다 한 시대 뒤인데요. 사회가 진짜 많이 혼란했거든. 맹자가 살던 시대가. 심각했었어.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랬었으니까. 왜요? 이때 사람 고기 팔았거든. 충격받았어? 사람 고기 200년 전까지 팔았다? 중국에서 200년 전까지 팔았어요. 알았죠? 사람 고기 부위별로 명칭 있는 거 모르죠? 이 작것들아. 이 고기도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명칭 있잖아. 갈매기살, 무슨 등심, 안심, 제비추리 있잖아, 그죠? 똑같아요. 사람 고기도 그런 명칭들이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 사람들인데 이때 당시 사람 고기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지금 너희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 죽은 시체 보면 너 어떨 것 같아? 태원아, 지나가다가 목 잘린 시체 봤어. 너 어떨 것 같아? 죽었네 뭐. 불쌍해. 여기 갈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알겠죠? 밥도 못 먹어. 그날 하루 종일 생각나. 이해되죠? 그리고 어때? 불쌍한 마음도 들고. 충격이지, 충격. 내 말 이해됩니까? 사람은 원래 죽은 이를 보면 불쌍한 연민의 감정도 들고 이런 게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선한 마음인데, 알겠죠? 이때는 워낙에 전쟁이 맨날 있었고 사람들이 허구한 날 죽어나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널린 게 시체였고요. 시체를 보고도 사람들이 암으로 치료하는 태어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심지어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먹을 건 없고 시체는 온 도처에 널려있고 어차피 죽은 이의 시체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 불쌍함의 감정 이런 것도 이미 다 무뎌진 지 오래야.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고기를 서로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사람 고기를 시장에서 부위별로 팔기도 하는 시대였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람의 도덕성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라는 얘기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태연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야. 잠깐만, 주인 없는 건가? 몇 근이야 저거? 와, 돈 좀 되겠는데? 미치는 거죠. 선생님 같은 사람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눈에 혈안이 됩니다. 근수가 몇 근이야 저게 시부를. 알아듣겠죠? 막 그런 시대야. 웃었어 너. 웃었어 지금.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란 말이야. 참잖아 새끼야. 태원이 지금 심각한 척 막 참고 있잖아. 돼요?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일쑤였냐면 인간은 악마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극악해서 이기적이고 아주 못돼서 인간사에서 도덕적 이상사회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다 어불성설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의 사회에서 도덕적 이상사회, 가족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도덕적 이상, 이딴 건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야 이때. 그때 맹자가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뒤편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선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매도하고 도덕적 이상사회를 허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인간의 저 이면에 분명 선함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 것들로 기인하여 우리는 도덕적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당당히 말했던 사람이 맹자야. 이해되죠? 아니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 시체를 보고 막 몇 근 나갈까를 고민하고 막 알겠죠? 연민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족같은 게 인간 본성인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이 원래 본디는 선하다 말합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맹자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선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네 가지의 인간의 마음이 본래는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마음들이 있거든. 다시 뭐라고?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선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인간의 마음들이 있어. 잘 들여다보면 그 단서들이 우리 눈에 보여. 알아듣겠죠? 그 네 가지의 인간의 마음이 본디 선함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마음들, 그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부르거든. 알겠죠? 어떤 게 있을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호의 마음, 사양의 마음, 십이의 마음인데 측은지심이 뭘까? 어려운 일을 보면, 불쌍한 일을 보면 측은함을 참지 못해. 인간은 이런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참고 싶어도 못 참는다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 그냥 들어. 내 말 이해돼요? 돼요? 니네 혹시 병원 24시 이런 거 봐? 가끔 저녁 때 병원 24시 이런 거 할 때 있거든? 나 그거 못 보겠어. 그냥 너무 마음이 애려서 아파서 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니는 괜찮더나 그런 거 볼 때? 그죠? 탈북한 여인이었는데 탈북하고 한국에 와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애가 어때? 괜찮아.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첫째 아들이 장애 소아마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애가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 그냥 2살 나이에 어떤 그 정신 연령에서 성장을 못하는 거야 애가.
그래갖고 애가 이미 나이가 막 7살, 8살 거의 뭐 학교 가서 한 3학년 뭐 이렇게 될 나이인데 알겠죠? 근데 애가 말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려요. 알겠죠? 근데 둘째는 애가 또 건강하게 잘 나왔어. 그 엄마가 일 다니면서 애 둘을 키워야 되는데 남편은 죽어버렸으니까. 알겠죠? 근데 어때? 첫째가 지금 애가 상태가 그러니까 애를 집에서 못 키우는 거야. 그 타가소에다 보내놨어. 되죠? 그리고 주말마다 뭐 합니까? 토요일만 되면 매일 일하고 왜? 걔 치료비 내야지. 둘째 학비도 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야. 소아마비 그 치료비가 엄청 들더라고. 알겠지? 그래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이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해. 왜? 첫째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가가지고 또 첫째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둘째도 집에서 애를 보지를 못해. 알았죠? 애가 혼자 뭐 하는 거야? 알아서 다 집 청소도 하고 옷도 입고 야 애가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알아서 혼자 다 하더라고. 알았죠? 또 토요일에 갈 때 되면 뭐예요? 응? 같이 따라가가지고 지가 지 형이라고 막 치끼고 혼자 다 해요 그걸. 엄마는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그런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한참 뛰어놀고 철없어야 될 나이인데 애가 너무 철이 일찍 들어버린 거지. 집안 꼬라지가 이러니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알겠죠? 애가 혼자 집에서 라면도 잘 끓여. 알겠지? 근데 그런 거를 딱 보는데 와 마음이 그냥 L이죠. 그 오른쪽 위에 보면 뭐 써 있어? 후원 전화 1588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안 누를 수가 있나. 알겠죠? 선생님은 안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면 우리 집 가산이다 탕진될 판이야. 알겠죠?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나 누르지 않고 가만히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야지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면 알겠죠? 어려운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참고 싶어도 못 참아요, 인간은. 이건 오토매틱이야. 나 감정에 동요 없이 아무런 뭐 도움 주지 않고 나 그냥 태연하게 봐야지. 못 봐요. 이해됩니까? 저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게 사람이. 치근히 여기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이거를 맹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다고 칩시다. 우물가에서 어떤 꼬맹이가 놀다가 우물에 있는 두레박을 주우려 하면서 우물 속에 빠지려 해. 알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그네가 저 죽겠네 이제. 그래. 이럴 수 있는 나그네가 있을까? 빠진다. 와, 빠지겠네. 와, 진짜 쟤 죽겠다, 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볼 사람이 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되죠? 만약에 그 아이가 빠지는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고 눈 뜨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켜보게 해. 애 빠져 죽는 모습을. 이건 고문이야. 사람 거 못 참아. 내 말 이해되죠?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네 가지의 선한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네 가지 단서가 되는 마음들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측은지심이야. 다시 뭐라고? 측은지심. 불쌍한 일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인간.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수호지심이야. 수호지심은 악을 보고 증오심을 느껴. 다시 뭐라고? 악을 보고 증오심을 느껴. and 악을 지나쳤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껴. 다시 뭐라고? 악을 지나쳤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껴, 인간은. 옛날에 선생님이 TV 보다가 뭐 있었냐면 어린이집 교사인데 4살짜리 꼬맹이가 밥을 남겼다고 때리더라고. 봤어 그거? 애가 밥을 남겼어. 밥도 조금 줬어. 근데 무슨 뭐 이상한 똥국 같은 거 주더만 애한테. 애가 먹고 거의 남겼어. 뭐 있지도 않아. 그랬더니 그 남겼다고 애를 때리는데
소뚜껑만 여자애야. 근데 그 때린 애도 여자애고 이걸 때니까 애가 날아갔는데요. 울지도 않아. 난 그거 깜짝 놀랐다. 애가 맞고 쓰러져가지고 잠깐 사지가 어때? 풀렸어. 애가 기절한 거야. 그리고 몇 초 있다 애가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뭐야? 울지도 않아. 울지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애가 와서 식판 받아들고 다시 덜덜덜 떨면서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막 먹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야. 애가 그리고 지금 잠깐 기절했었잖아 지금. 내 말 이해돼요? 그거 딱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 진짜. 욕이 막 턱끝까지 올라와요. 옆에 막 댓글이 막 난리가 났어. 저희 내 주소 어디냐? 알겠죠? 내가 너 잡아 죽인다. 막 옆에 막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니네 그런 거 보면 욱해야 안 해요? 욱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악을 보면 뭘 느껴요? 악을 보면 뭘 느껴요? 증오심을 느껴요. 부글부글 한다고 사람이. 알겠습니까? 다음 악을 그냥 내가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집에 가서 잠이 와요 안 와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윤서가 윤서가 깡패들한테 둘러싸여 갖고 얘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야. 태원아 알겠죠?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윤서가 맞는 모습을 봤어. 근데 어때? 그 형님들이 좀 막 난리야 막 뱀이 막 올라오고 아리가 또 고자이 말씀 막 써 있고 막 알겠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모르지 가야지 뭐. 아야 윤선 저렇게 예쁘지 않아. 윤서가 아닐 거야. 이러고 막 지나가겠지 그지? 태어나 그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해? 후회가 밀려오겠지. 막 내 스스로가 막 싫어지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막 수치스럽고 어디 막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고. 사람이 그런다니까. 악을 지나치잖아요. 수치심을 느껴요. 알겠죠? 참지 못한다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악의 힘에 의해서 굴복했을 땐 수치스러움을 느껴요. 악을 보면 증오심을 느끼고요. 악을 지나쳤을 때 수치심을 느껴요, 인간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수호지심이라고 불러, 수호지심. 알겠죠? 야, 이거 사람이 참을래도 못 참아요. 악을 보면 그냥 우시, 자동 반작용으로 그냥 튀어나와. 알겠죠? 그리고 지나치면 수치심이 엄청 밀려오거든. 야, 이런 인간의 마음들을 잘 들여다봐. 인간이 악하다고? 악한데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져? 맞아요, 틀려요? 사양지심,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뭐해? 사양할 줄 알아.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측은 수호 두 개만 딱 봐도 어려운 일을 불쌍히 여기고 악에 대한 증오와 악을 지나쳤을 때 수치스러움과 이런 걸 느끼는 인간의 마음의 단서를 들여다볼 때 인간은 어때? 네 가지의 선한 덕이 이미 들어있는 존재야. 이해돼요? 측은지심과 연관되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덕이 인, 수호지심과 관련된 의, 사양지심과 관련된 예, 시비지심과 관련된 지, 네 가지의 덕이 인간에게 이미 있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의 예지와 같은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선한 인의 예지의 덕이 인간에게 이미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마음들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치스러움과 증오를 느끼는 마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의 마음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이런 걸 통해 인간에게 이미 이런 선함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럼 물어야지. 아니 선한 마음을 이미 타고났는데 인간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잖아. 근데 왜 그래 세상은? 다 이렇게 선함을 타고난다며. 근데 세상은 왜 그러냐고. 죽은 사람이 시체 보면 좀 몇 근 나갈까 막 고민하고 자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일쑤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해되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냐고.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렇다고? 뭐라고? 인의 예지가 측은지심으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이해돼요? 뭐죠? 욕심과 두려움이죠. 다시 뭐라고요? 야, 왜 불쌍한 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돕지를 못하니?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까지는 좀 그렇다. 아, 그렇지. 악에 이렇게 처해서 지금 깡패한테 막 맞는 윤서를 보고 돕지 못하는 거,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맞지? 근데 인을 행하지 못하는 거,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지 못해. 그 병원 24시를 보고 1588 그걸 누르지를 못해. 왜 못 눌러? 윤서야, 왜 못 눌러? 그거 보고. 안 불쌍해? 안 불쌍하냐고. 근데 왜 못 눌러? 그 돈으로 내일 너 떡볶이 사 먹어야 되잖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너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윤서가 아닐까? 윤서는 저렇게 예쁘지 않아. 왜 그 윤서 맞는데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야? 두려움이 그죠. 맞아요, 틀려요?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데도 왜 사양하지 않고 넙죽넙죽 막 지 분수에도 안 맞는 걸 받아 처먹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선함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런 것들이 가리워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아듣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하게 타고나는 본성만 잘 다시 회복시켜주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다들 도덕적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도덕적으로 이상사회 위에서 어우러지는 도덕적 이상사회도 우리 꿈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현상적으로 이런 욕심 두려움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자꾸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원래 본디는 인간은 선하다 이 얘기야.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알았죠? 도덕적 이상에 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말자 이 얘기지.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습니까? 근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 욕심을 이겨내고 인, 예, 지 이런 걸 실천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을 버리고 1588 그걸 눌러갖고 돈을 송금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건 뭐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로움을 행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뭐 하는 거야? 대가리 내밀고 가는 거야. 이 나쁜 새끼다. 알겠죠? 이게 어려운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맹자는 진짜 이상적인 인간은 뭐를 이겨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로움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인간이 최상의 인간이라고 봐. 알겠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로움을 행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이상적 인간 이런 게 가능하긴 한가? 가능하다고 봐. 알겠죠? 그 덕을 호연지기의 덕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호연지기의 덕이라고 하거든. 호연지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움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당당한 도덕적 기계. 다시 뭐라고? 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를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당당한 도덕적 기계. 기계는 용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주저함이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의로움을 행하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어. 거리낌이 없어. 그럴 수 있는 당당한 도덕적 기계. 이거를 호연지기의 덕이라고 합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이런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되지?